자, 다 같이 준비가 되었으므로 오늘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이 추천된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께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거절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건너편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다음은 문화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태아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례가 있겠습니다. 에 대한 경계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개. 마이크. 마이크 전개.
시작하겠습니다. 나다움 어린이 책에 선정된 우리 가족 인권선언 시리즈고요. 엄마의 인권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와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동성 결혼이 권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 즉 태아가 쉽게 사고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이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와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과 이혼이 과연 엄마의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동성 결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두 남성 커플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연속적으로 나다움 책장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두 남성 커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딸 인권 선언과 아들 인권 선언은 딸이라서 또 아들이라서 갖춰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따로 있지 않음을 15개의 권리 목록을 통해 보여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해 있던 성 역할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습관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딸 인권 선언은 딸에게 여자다움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다움이란 이름으로 지나치리만큼 보편적인 남자아이들의 행동들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 인권 선언은 남자다움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딸 같은 아들이 있고 아들 같은 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딸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책을 읽다 보면 성 역할을 비틀다 못해 아예 남자 여자의 성별을 해체시키려는 악한 의도가 보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빠 엄마 인권 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딸 아들 인권 선언 모두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동성 친구와 사랑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책은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입니다. 이 책은 사랑을 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사랑이 맛있게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치명적인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붕어, 개, 돈, 현금 인출기, 케이크, 연인 등과 같이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는 설정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개나 연예인은 때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을 모두 대등한 관계로 놓아버리니 동물도 사물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혼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 두 사람이 많이 다르면 정말 어렵지.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는 설정으로 남자 둘의 그림과 상반신을 탈의한 여자 둘의 그림으로 이 책 역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닌 것과 우리 학부모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과 후천적인 것 죄송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것이며 여러 가지 상병과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왜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코드를 넣은 책들을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읽히려 하는지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은 그 외에도 지나친 남녀 성기 그림과 성기 삽입 그림, 성관계의 적나라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삐쭉 나온 음경이 있어. 여자한테는 털이 난 음순이 있는데 음순 안에는 구멍이 있어.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구멍에 딱 들어가. 얼마 뒤에 음경이 구멍 안에서 하얀 액체를 뿜어내지. 나의 꽃, 내 사랑, 위, 아래, 옆에서 본 모습. 말하기에도 듣기에도 민망한 이 내용을 그림과 함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떨지. 아니, 이미 본 아이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것이 아동 학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은 사랑에 빠지면 아기가 갖고 싶을 수도 있어라고 하고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라고 또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바탕으로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가 아니라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사랑에 빠지면 아기가 갖고 싶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다움 책장에 다수의 책들이 그랬지만 마음이 끌린다면은 분석하는 내내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불편함과 불쾌감이 드는 내용의 일부만을 말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2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이 책 안에 다른 불편하고 불쾌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책은 귀엽고 재밌어서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책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반 토끼, 반 펭귄, 토팽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팽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펭귄처럼 바다를 헤엄쳐 따돌리고 친구들을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토팽이는 거북이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입니다. 참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도 많이 읽혀졌고 다른 동물들과의 장점을 섞어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다움 책장에 문제가 되었던 책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토팽이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책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듭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토팽이는 자칫 동물들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에서와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책이 이른바 토팽이를 빗대어 성소수자 영웅을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입니다. 토팽이를 읽고 쓴 블로그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나와 다름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전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편견이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흔하죠. 토팽이를 지켜보는 펭귄 아줌마와 토끼 아줌마를 보세요. 어른들의 그릇된 시각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옮아가지 않고 있던가요? 펭귄을 사랑한 토끼와 토끼를 사랑한 펭귄이 있었어. 둘은 결혼을 해서 귀여운 아기를 낳았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림책 속 동물들은 토팽이의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고 따돌렸다지만 그 다름이란 결코 틀림이 아니다. 나는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틀렸다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또는 차이를 차별하지 말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확실한 성별의 차이와 사람과 동물, 사물 등 대등하지 않은 것들의 차이까지도 대등한 관계로 존중해주자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것과 옳은 것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책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옳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옳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분노를 토해낼 것입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기다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과 우리 전통사회의 성윤리, 성가치관 이런 것을 모두 무너뜨리는 잘못된 동화 내용에 대한 박경미 대표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구호 하나 외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큰 소리로 3번 복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나다움 어린이 책으로 선정된 문제의 책을 즉시 선정해서 제외하라. 2.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3. 건강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주입시키는 젠더 평등 가족부는 해체하라. 다음으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의 공동대표이신 박은희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을 추천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사퇴하라. 우리 학부모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2019년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 배포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도서 중 일부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천 도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의 해당 도서들을 추천 도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나다움 어린이 책의 목적이 어린이들이 남성 또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도서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내용의 교육 목적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표방한 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사상이 동화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우리 고유의 가치 기준에 반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교육이 오히려 반사회성을 길러주는 독소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둔 어떠한 교육 정책도 강력히 반대한다. 그 외에도 선정된 도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조기 성애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지닌 고유의 가치 기준에 반하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다.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주는 내용을 읽은 어린 세대가 장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사회에 대한 또는 계층 간의 적개심을 품게 하는 것이 어째서 여성가족부의 표현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또 동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성교육이란 자위, 피임, 성관계, 성기능에 대한 단순한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책의 내용은 대단히 불만스럽게도 그러한 바람직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먼 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 물건 등에 대한 사랑과 사람 간의 사랑을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는 것은 변이된 사상의 극치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 전통을 결코 바꿔치기 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마구 행해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게 흔들려온 우리 고유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 내용을 직시해 갈 것이다. 급진 성경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 저하와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통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 방종을 고취하여
반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한 세대로 커가게 하는 어떤 급진적인 교육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점차 전통적인 도덕과 멀어지고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외우고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청소년의 성관계는 부모나 교사도 막을 권한이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다. 사고 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급진 성별의 파도에 휩쓸려 이성은 마비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5,000년의 거대한 문화, 제자백가의 나라 중국을 보라. 그들은 어찌 되었는가? 세상을 밝힐 것 같이 빛나던 문화는 자익의 이념에 물들어 실로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전통을 잃은 국민이 되었다. 14억의 인구가 도덕이 실종되고 보편적 가치가 상실된 나라로 전락했다. 국가가 장기를 매매하는 수치스러운 나라, 장기 적출을 인권유린과 탄압에 이용하는 나라, 거대한 인구가 희망을 잃고 음산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그 중국의 국민이 한국으로 탈출해 오려고 몸부림치는 신사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과 도덕을 상실한 결과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호소한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 교육이라 미명하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도가 실상은 좋은 교육이 아니라 어린 세대의 인성과 지각력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장차 이 나라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맞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희생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깨우치자. 지금도 그런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역사를 이념으로 대치하고 전통을 압살하는 반전통적, 반문화적 시도에 맞서 싸우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여 모두 깨우치고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을 어린이들에게 추천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사퇴하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사퇴하라. 건강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주입시키는 젠더 평등 가족부는 해체하라. 성관계 가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위설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어린이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타고난 남녀 성별을 무시하고 젠더 사상을 어린이에게 심어주는 여성가족부는 해체하라.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평등 이름으로 남녀의 다름을 역차별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여가부는 해체하라. 2020년 8월 20일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그리고 함께하는 22개 학부모단체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호한 결의를 보여준 성명서 낭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참여단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NTFM 협회에서 오신 이희승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티페미협회 효력회원이자 대학생인 이승헌입니다. 이번 여가부의 노골적인 극진 페미니즘 교육을 보고 대학생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해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론이 젠더이고 젠더를 부르짖는 이념이 페미니즘입니다. 젠더와 동성애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동향이라면 페미니즘은 동성애를 키워주는 암세포 뿌리인 암세포 뿌리인 셈입니다. 우선 페미니즘의 개념은 단순히 여성 인권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의 세력들은 일대의 여성 운동을 억지로 끌어와서 자신들의 계보로 포장하지만 순수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960년대 여성 급진주의자들이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쓴 시몬느 보부아르와 1990년 젠더 이론의 창시자인 주디스 버틀러 멘토로 삼아 마르크시즘에 찾아봐 생겨난 것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페미니즘입니다. 이러한 마르크시즘의 토대 위에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오늘날 세계 페미니즘의 주류인 레디컬, 즉 급진 페미니즘, 젠더 페미니즘인 것입니다. 여가부가 초중고에 배포한 나다움 어린 책은 이런 극좌파 페미니즘 진영에서 주장하는 성해방, 성성명에 입각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젠더와 미디어 인권과 성평등, 성인지 교육 면목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동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체 배포한 책을 통해서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강자인 남성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고 계속 주지시키며 이의 망상을 주입히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페미니스트들이 감수한 책을 읽어하며 남성을 여성을 착취하는 주범이라고 세뇌시키고 개념도 불분명한 젠더, 성인지 감수성을 문화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학생들이 인간 교육을 남녀 평등이라고 치고 받아야 합니까? 이런 여가부의 막 나가는 급진적 페미니즘 성교육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여가부와 페미니즘 세력의 마주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올해 예산은 총 1조 1264억, 이 여가부가 주무하는 성인지 예산은 올해만 31조 7,963억에 달합니다. 페미 국가로 압력 높은 뉴질랜드 여성부 예산이 연간 41억에 불과한 것을 보면 세계 여성부 보유국 중 가장 비대한 여성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부가 국민연금, 복권기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3,200에 달하는 여성단체 총괄,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기구 99억, 2010년 경력단절 여성 지원 예산 585억, 2010년 여성경제활동 촉진 예산 559억, 여성인권진흥원 98억, 이런 페미니즘 교육하는 양형평등 교육진흥원 인정예산 100억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해당 도서는 일명 성별 영향 평가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도서입니다. 성별 주류화가 이론이라면 성별 영향 평가법은 성선명과 성주류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별 영향 평가가 이미 복제화되어 있고 위원회로 있으며 연간 3천억 가량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여가부는 성관계 단면에 노골적으로 묘사한 사파를 여성의 권익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성평등에 이바지한다 명목으로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성차별, 여자가 집안일 하는 장면 위로한다고 성차별, 동화책에서 여자 주인공이 적다고 성차별이라고 교재를 죄다 뜯어 고치는데 편협한 페미니즘 관점에서 성차별 감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가부 음란 교육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철저히 페미니즘 관점에서 규정하는 성평등 교육을 이제는 거부합니다. 특히 남학생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여가부의 성교육에 현재 많은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에 반대하는 남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식 성교육 전면 폐기하고 여가부 장관은 국민에게 도와주십시오. 예, 페미니즘의 위험성에 대해서 엔티페미협회 이승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라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들을 보세요. 이것이 성평등 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답니다. 여기를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콘돔 끼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난한 그런 책이에요. 어째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엄난하고 외설적인 이런 책을 배워야 됩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2019년에 이런 책을 134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에 나다움 어린이 책장이라고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초록 어린이 재단이 해요. 초록 어린이 재단이 도대체 왜 이런 일에 이런 정말 내용을 알고나 초록 어린이 재단이 이런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다움 어린이 책인가요? 이것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개체를 마음대로 건드리고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남자와 여자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차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초중고에 15시간 1년에 15시간 성교육 의무 교육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초등학교부터 이런 책을 갖다가 보급을 합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2020년에도 이 나다움 어린이 책을 선정을 했더군요. 또 아마 134종류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전국 학교에 전부 뒤덮을 거예요.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 이거는 학부모들이 정말 감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저도 사실은 내용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내용을 보면서 경악했어요.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나요? 남녀의 성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차이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하는 건데 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외설적인 엄난한 이런 책을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이게 이 나다움 어린이 책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추진하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의 다양성. 이게 나다움 어린이 책의 핵심이 뭐냐? 이런 모든 이런 성교육의 가장 그 위에 성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포괄적 성교육 권리라고 그래요. 포괄적 이 성교육 안에 성의 다양성이 많은 성의 다양성.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지만은 남자일 수도 있다. 이런 성 정체성 자체를 해체를 해버리는 그래요. 이것이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이것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것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그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정해 나가서 전국의 초등학교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성별 고정관념을 없앤다. 이런 성교육이 성별 고정관념을 없앤다. 왜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게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성별 고정관념을 없앤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교사, 남자 교사가 치마를 입고 학교를 가질 않나?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상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2015년에 페미니즘 부상 이후에 정말 나라가 성전쟁이에요. 매일매일 이 사람들은 무슨 성을 규제하기 바빠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성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남자가 남자다운 건 나쁜 거야. 여자가 여자다우면 나쁜 거야. 왜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것이 나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제약시여겨요. 이것이 바로 이런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교조 특히 2017년 9월 달에 뭡니까? 그거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특별 결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정교조에서. 그때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우리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 없다. 남자가 남자다고 여자가 여자다운 게 그게 왜 학생들을 가둬놓는 건가요? 전교조, 그리고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출판사들, 그리고 작가들, 모조리 다 한통속이 되어서 이런 이상한 책들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찢어 발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성을 알아가고 가장 기본적인 성도덕 윤리 이 정도만 가르쳐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알아서 가르칠 거예요.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에 이렇게 집요하게 간섭을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책들을 134개 그리고 2020년에 또 100몇십 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도배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예요. 응?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가부 해체하라고 1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예? 여성가족부가 이런 청소년 교육을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청소년 예산이 1,200억이에요. 여성가족부가 쓰는 예산이 청소년 교육에 쓰는 게 1,200억이에요. 그럼 그 1,200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가부를 해체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엄란하고 외설적인 성교육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개체에 간섭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 오세라비 선생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펫세드 결혼문화 선교의 대표이시고 현재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주요셉 목사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 분노한 말씀, 분노한 심정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남녀 결혼, 전통 결혼에 입각한 결혼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미혼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부도 위기가 심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자녀들이 출생하지 않아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유입해야 된다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모델인데 프랑스에서는 무슬림들이 무차별적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인구 제한 없이 막 아기를 낳고 거기는 생활동반자법 우리가 시민결합이라고 하는 단계로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서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양산해서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녀 결혼 제도가 유지되고 전통 가족 제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를 갈등 구조로만 보고 남성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아름다운 가정을 주장하지 않고 이상한 가정, 동성애 가정, 젠더 이론에 의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도 날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하거나 대리모를 통해서 얻는 자녀를 정상가정이라고 자꾸 왜곡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교육적인 내용, 추천 도서들은 사실은 이러한 잘못된 젠더 이론에 의해서 가족 해체의 기반에 의해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자체가 태동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출생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도 강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제4차 세계 여성대회 베이징 대회 때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 정책이 각국으로 전파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했고 여성가족, 그 당시 여성부입니다. 여성부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태동 자체가 젠더 이론 성주류화 정책, 지원 정책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남녀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출산 국가부도 위기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장관들이 주무장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혼수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혼수 비용을 절감하는 정도만 출산 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과 출산이 분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성과 출산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출산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동성결혼도 상관이 없다. 동성애 가정도 이상이 없다. 그것도 정상적인 가정이다. 이러다 보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정상 가정을 이상하게 회파하고 망치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녀 가족 제도를 무너뜨려야만이 페미니즘의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은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남녀 결혼 제도인 전통 가정을 무너뜨려야만이 자기들의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는 오직 페미니스트들의 밥벌이에만 자기들의 자리 보존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해체돼야 되고 여성가족부 해체만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 오히려 남녀가 화합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가족부는 근본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가족부 자체가 없어져야만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남녀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전통 결혼 문화를 파괴하는 여성가족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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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부터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고 조기 성애와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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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유발언이 한 번 있겠는데요. 예,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의 박소영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의 박소영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너무나도 참담하기 그지없어서 오늘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교육 현장이 정말 뿌리 깊게 정말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구나. 정말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특히 올바른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이 생기기도 전에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책들을 우리 여가부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생각을 망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는 그런 짓을 여가부가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는데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성균형 발달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현장에서마저도 우리 아이들이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사고를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책들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장이란 말입니까? 언론도 문제입니다. 오늘 유튜버님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CTS, MBC는 지금 여기 지금 취재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중동, 그 밖에 언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학부모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귀중한 자리에 어떻게 언론사 한 곳이 제대로 된 취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학부모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지시란 말입니까? 여가부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고작 했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파괴하고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짓이란 말입니까?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자다워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라고 비아냥거리거나 강요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으로서 성의 정체성, 여자답게 행동하는 것,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기준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나섰겠습니까?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연대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자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소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은희 대표님께서 학부모님들과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신 분들께 안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한 번 그림으로 본 것은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너무나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다움 책이 선정된 모든 책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책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책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고 분노한다고 여기에서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가부에 항의 전화를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항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여가부 직원들, 이 책 몰라서 추천한 거 아닙니다. 여가부 직원들 이 책의 상태 알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여가부 직원들 이 책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했더니 나중에 뭐 회의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가부에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주시고 야단을 쳐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여가부에 여러분들이 항의를 전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이 여러분 댁에는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 책이 모든 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부모님들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사를 보면 이 책들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을 다 적어서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시던지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쓰시던지 찾아뵙던지 제목을 적어서 가서 우리 학교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학교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책 살 때 책 내용 다 살펴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제목 보고 사고 또 누가 추천했다고 하면 삽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여가부에서 추천했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좋은 책이구나 하고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잘 보고 사야 한다는 것을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기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의 도서관들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곳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책이 있나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 집회 끝나고 가서 항의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런 책을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보라고 해놨나 항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역의 도서관 네이버에 검색하면 도서관 이름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전화해서 그런 책을 왜 들여놨느냐 그 책 다 빼라 폐기해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전국의 부모님들이 국민들이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정도가 아닙니다.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리고 또 몸까지 죽이는 정신을 죽이는 독극물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귀찮으시지만 해결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이 나쁜 책을 찢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겠는데요. 현수막은 한 10m 정도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부모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책 찢어서 갈라서 나눠 주시면 되죠. 자, 현아쌤 이리 나오세요. 자, 나와서 이런 나쁜 동화책들을 우리가 직접 찢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와서 같이 해주십시오. 예, 자, 찢어서 나눠 가지세요. 찢어서 나눠 가지세요. 예, 우리가 이런 나쁜 동화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학부형들께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광경을 분명히 보시고 여성가족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기자분들 사진 찍으시게 나와주십시오. 자, 이제 이것으로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순서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대표자분들께서 여성가족부를 항의 방문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또 여기에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화를 걸 시간 다 됐냐? 남아서 기다리시고